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영민입니다. 지난 8일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88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집값은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21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5년 11개월 만에 상승폭을 가장 키웠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이번에도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열기가 인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아파트값도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가격이 오르고 추경 매수세도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되는데요. 연락 주실 곳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시고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라이브 채팅 통해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고민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상담이 도착해 있어서 숨가쁘게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갭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광장 극동 1차 44평, 그리고 개포 우성 7차 31평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될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 그중에서도 두 곳을 딱 집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지역은 광주 인구고요. 네. 그리고 한강에 조망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44평, 극동 1차면은 대형 평수와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곳이에요. 네. 최근에 그 인근의 한강변에 포제스 한강이라는 분양을 했는데 세대수 몇 개 안 돼요. 네. 근데 84제곱미터가 44억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요. 좀 그 특수한 케이스의 물건이 그 지금 극동 1차 광진 극동의 인근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나는 지금 강남구 개포 우성 7차 개포동은 아니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의론동에 자리 잡고 있는 대청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두 아파트에 현재 지금
내용 연수가 오래돼서 재건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아파트가 향후에 좀 더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득이 될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셨고요. 그 고민 내용을 상담 내용으로 보내주셔서 일단은 지금 이번 첫 시간에 상담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위쪽에 광나루역, 강북지역, 광진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극동 아파트입니다. 극동 아파트.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대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개포 우성 7차 아파트입니다. 두 아파트 위에는 44평, 아래는 32평을 문의하셨죠? 32평의 아파트, 과연 어디가 괜찮을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단순 비교를 좀 해보고요. 단순 비교를 해보고 제가 준비한 표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 비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극동 1자 아파트입니다. 44평, 우성 7차 31평. 전반적으로 가격선 그래프가 우성 7차 아파트가 좀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내용 연수 같은 경우에는 극동 1차 40년 차, 그리고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는 38년 차. 자, 극동 같은 경우에는 1단지 1차가 448세대, 그리고 2차가 약 전체 1, 2차 합쳐가지고 한 1300세대가 넘는 1, 2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802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극동 1차는 지금 5천만 원이 좀 안 되고, 지금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평당 7천만 원이 넘어 있는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 호가 증감률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슷하겠지만 지금 좀 더 극동 1차 쪽으로 지금 좀 더 호가 증감률은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14층 가장 높은 층이 14층이고요. 그리고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5층, 최고가 14층이고 용적률은 204%와 157%,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우성 7차가 119%의 용적률을 보이고 있다. 자, 용적률, 대지지분,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감정평가, 조합원 감정평가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선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내용은 어느 쪽으로 부동호 방향을 안 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에 지금 광진구에 있는 한강 조망이 일부 세대지만은 가능한 아파트,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중에 어디가 더 일반인적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고로 잘 모를 땐 입지라고 들었습니다. 자고로 입지.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 앵커님의 의견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극동 1차 아파트, 1차와 2차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단독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5호선 광나루역에서 약 250m 떨어져 있고요. 강남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석 대모산 입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40년차, 38년차 세대수는 1344세대와 802세대, 그리고 규모를 봤을 때는 1, 2차 합쳐서 극동 아파트는 약 16개 동이 나오고요. 지금 개포 우성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의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시고 있는 평형대가 공급 면적 45평에 전용 면적 38평대인 극동 1차와, 그리고 개포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면적 32평에 전용 면적 25평대의 아파트를 지금 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이 두 아파트 모두 3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고요. 자, 건폐율과 용적률, 사업성 얘기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광진구 극동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을 지금 확인이 웬만한 사이트에서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면서 용적률만 따졌을 때는 207%, 강남구 일원동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19%에 용적률 157%로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봤을 때는 일단은 강남구 일원동 쪽에 개포 우성이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앵커님의 의견 또 입지를 봤을 때도 강남구 쪽으로 한 표를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이 21.86평, 44평, 우리 시청자분께서 관심 갖고 있는 평형대의 대지지분은 23.25평입니다. 25평입니다. 자,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지지분은 16.3평, 그리고 32평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7평.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산해서 공급 면적, 전용 면적 환산해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일원동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자, 주택공시가격 같은 경우에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로얄동 로얄층이 45평대 아파트가 13억 7,200만 원의 주택공시가격이 2024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노얄동 로얄층이 15억 200만 원으로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원동 쪽에 주택공시가격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아파트의 재건축 진행 단계를 봤을 때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6월 달에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 후에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포 우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4년도 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넘어가 있는 단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개포 우성이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업 가능성입니다. 아직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조합 안전진단 통과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용적률과 최고층과 그리고 현재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상세하게 지금 불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개포 우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9% 그리고 최고 35층 현재 1234세대, 802세대를 1234세대로 그중에 임대 물량을 165세대, 일반 분양 물량을 597세대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용도 좀 사업 분석 차원에서는 좀 더 어떤 그 추가 분담금에 있어서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극동 1차와 개포 우성 7차의 예상 매매 가격, 예상 매수 가격을 확인해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의 어떤 근거에서 현재 극동 1차 44평 아파트는 지금 22억에서 23억대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 호가입니다. 실거래가와 매매 호가의 기준을 봤을 때, 자,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호가, 매물 평균 가격을 봤을 때는 23억에서 24.5억까지 둘 다 모두 추가 분담금이 일정 부분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 되는 거는 사업성을 계속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서 결론입니다. 극동 1차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금액이 지금 극동 1차가 끌어가는, 이 지역을 끌어가는 선두 금액이지만 최근에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 분양가가 84제곱미터가 44억입니다. 아직까지 이 일대의 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는 신규 분양 물건에 대한 어떤 서민층 물건이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44억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 그렇지만 한강,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세대가 한강의 조망을 받을 수 있는 한강 조망의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포 우성 7차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신축 시세가 84제곱미터형으로 30억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30억에서 32억 5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듯이 지금 사업성에 대한 지표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극동 1차냐
개포 5성 7차냐의 고민에선 객관적인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더 우성 7차 쪽에 높은 점수를 드리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 두 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한강을 사이에 끼고 마주보는 두 개의 아파트였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광진구에 있는 광장 극동 1차의 경우에는 평수가 크고 이에 따라 대지 지분도 넓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님에게 조금 더 적합한 투자 아파트는 개포우성 7차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다양한 요소들 방송에서 짚어주신 것 참고해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죠.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 8억대로 용산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갭투자나 흑성역의 아크로 리버하임 20평대 갭투자 고민 중입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요? 투자 기간은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은 더 추천하고 싶은 곳도 있으시면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자, 이번에도 용산구, 동작구 이렇게 지역이 갈렸는데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지역은 용산과 동작구입니다. 네.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디죠? 용산구죠, 아무래도. 용산구죠. 자, 네. 근데 물건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리모델링, 정확하게 단지명을 제시를 안 했지만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아파트. 자, 동작구의 아파트는 거론을 안 하셨지만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 200 동탄이죠. 동탄의 그 줍줍 아파트 했을 때 그 무순위 했을 네. 때 267만 대 297만 대 1. 네, 그거 300만 에 전에 가까웠죠? 그거 전에 가장 높았던 데가 80만 대 1 이 아파트예요. 그렇구나. 이 아파트. 아, 네. 이 아파트였는데 자, 아까 전에는 그 동일하게 재건축이 진행된 아파트였어요. 네. 근데 하나는 지금 용산구에 있는 리모델링이 진행된 아파트고요. 하나는 동작구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아, 그래도 용산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지역으로 봤을 네. 때 용산이고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지 않겠느냐. 네, 네. 용산이기 때문에.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앵커님은 용산을 말씀하셨고요. 자, 두 아파트를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동부 이촌동 리모델링의 아파트를 명시를 안 하셨어요. 명시를 안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동부 이촌동의 특징을 보면 한강변으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이 동부 이촌동입니다. 동부 이촌동 중에 색상을 달리해서 이 아래쪽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재건축이 이루어진 재건축. 그렇지만 위쪽 라인의 아파트들은 이쪽은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요. 리모델링.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아래쪽이 훨씬 더 오래됐고 훨씬 더 비쌉니다. 위쪽 아파트가 리모델링이고 조금 더 영어가격은 가깝지만 조금 더 저렴한 그 금액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흑성역입니다. 동작구 흑성역 아크로 리버하임, 바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면에 위치한 지역의 두 아파트. 하나는 리모델링,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하나는 몇 년 안 된 준신축 아파트를 중에서 내가 중요한 거는 투자 기간은 5년 정도로 봤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본 질문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먼 향후 지나서 어디가 낫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앵커님의 어떤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 내용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봤을 때 어디가 낫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또 내용이 결과가 틀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위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1번 상단과 동일하게 두 아파트의 기본적인 개요를 간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로 리버하임도 20평대고요. 두 아파트 모두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에 리모델링, 용산구 리모델링 아파트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단지수가 큰 한가람 아파트를 열었습니다. 한가람 아파트. 자, 아크로 리버 하인 같은 경우에 지금 1073세대 6년차 아파트입니다. 6년차 아파트. 자, 가격선을 봤을 때 붉은색이 한가람이고요. 그리고 푸른색이 아크로 리버 하임입니다. 자, 상승기에서 지금 하락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붉은색 한가람이 위에 있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봤을 때는 푸른색 아크로 리버하임이 좀 더 상승 곡선에 가격선이 좀 위에 있는 모양새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6년차 아파트, 27년차 아파트, 1073세대, 2036세대. 동부 이천동 중에서 리모델링 진행 중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몇 개 있지만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한가람 아파트가. 평당 가격은 7,200, 6,500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17억 7천, 16억 9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신축, 준신축과 리모델링의 재정비 아파트에 대한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매매 호가 증감률은 모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3층, 최저 3층에 28층, 13층에 22층 아파트인데 둘도 아파트의 지금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정밀 분석에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광진구가 아니고 지금 자, 용산구 이천동과 동작구 흑석동의 두 아파트 중에 어디가 낫겠느냐? 준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동작구냐 용산구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디를 가시냐? 향후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가지고 싶다. 그 이후에는 매도를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자, 한가람 아파트 동부 이천동 리모델링이고요.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 만 5년 6년차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경의중앙선 이촌역에서 100m, 4호선 이촌역에서 170m 떨어진 역세권 아파트고요.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도 9호선 흑성역에 200m 이내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자, 27년차 아파트, 6년차 아파트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는 2000세대가 넘고 1000세대가 좀 넘는 아파트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가람 아파트 25평대 전용 면적 17.8평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도 공급 면적 24평, 전용 면적 17.8평의 두 아파트 중에 한가람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 그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한가람 같은 경우에 358%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28%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게 좀 밀려 써 있는데 지금 요 내용은 보지 마시고 지금 요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가람 리모델링 25평대 공급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6평대, 평균 대지 지분이 8.41평에 비하면은 형성되어 있는 평형대에서 가장 작다 보니까 지금 대지분이 6평 정도의 대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도 뭐 신축이지만 확인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25평대, 24평대 아파트가 11평대의 대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대지지분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한가람 아파트가 10억 9,700 노열등 노열층입니다.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10억 6,200에 2024년도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나와 있고요. 자, 예상 매수 가격이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억 5천에서 18억 형성까지 지금 매물 호가가 나와 있고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17억 5천부터 19억 2,500까지 현재 지금 매물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거래가와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한가람 같은 경우에 6억 5천부터 7억 5천,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에는 9억 2천부터 9억 7천까지 실투자금이 8억에서는 좀 더 상향되는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10억 5천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 대장 아파트, 이 지역의 동부 이천동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대장 아파트의 특징이고 바로 인근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8억대 중반에도 투자한 아파트가 있지만
명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가람 아파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람 아파트의 특징, 입지, 용산, 말씀하신 우리 앵커가 얘기대로 입지, 용산구에 대한 특징이 있고요. 리모델링에 대한 거 있고 단 추가 분담금에 대한 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아크로 리버하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7억 5천에서 19억 2,500에 실투자금이 8억 3천에서 9억 5,500 정도. 우리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한테 금액에 맞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준신축의 역세권이고요. 한강 조망이 일부 세대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본다고 하면 두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둘 다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금과 그리고 시청자님이 그 목적했던 투자 기간을 봤을 때는 준신축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5년 뒤에 엑시트하기, 나오시기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두 개 아파트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길게 봤을 때 용산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요. 역시 엑싯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5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해서 출구 전략을 세웠을 때는 동작구 흑석동의 아크로 리버하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방송 내용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용산구 원효로에 위치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투자용으로 고민 중입니다. 후분양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대로변에 있고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자금 1억 5천대로 갭 투자가 가능할 듯 합니다. 여기가 재개발 후보지로도 선정이 돼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적합할까요? 매수 예정 가격 4억 9,500인데 적당한지까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려해 볼 점이 많은데 오피스텔 투자용으로 괜찮을까요? 저 질문에서 오피스텔만 볼 게 아니라 네, 여기 용산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본금을 봐야 돼요. 자본금이 이분이 지금 1억 1억 5천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네. 1억 5천으로 용산의 아파트 갭 투자가 쉽지 않겠죠. 네. 우리 지금 용산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0억 동 정도의 갭 투자가 필요한데 1억 5천 갖다가는 쉽지 않죠.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서울권 외곽, 수도권 외곽의 아파트로 가야 되냐? 아니면 메인 지역의 비아파트로 가느냐? 네. 자, 아파트 정책들이 88 그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고 또 비아파트 정책까지도 활성화 정책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잡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가지고 가는 어떤 1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자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활용해 가지고 이 물건 다음 물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견인차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피스텔과 비아파트 다세대를 투자했을 때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본금을 불려나가기 위한 그렇죠. 어떤 투자 뭐랄까요? 투자 스터디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1억 5천을 주면서 스터디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고요. 아, 용산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질문했던 요점은 뭐냐면 비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해당 물건이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과연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걸 보는 거죠. 아, 차후에 이분의 질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재개발지 후보지에 그래도 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고려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1억 5천을 투자했을 때 나름대로의 여러 지구의 재정 후보지들의 어떤 다세대 물건도 보셨을 거고 뭐 대지 지분도 확인해보고 다 하셨을 텐데 용산구에
내 금액에 맞는 오피스텔이 있네. 근데 또 후보지로도 들어가 있네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시면서 고민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용산 원효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해도 될까요? 보유자금 1억 5천이고요. 역세권에 지금 현재 뭐 금액을 최초 분양가다 내려서 할인 분양해서 4억 9천5백 금액이 적정한가라고 물어보셨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호재, 세 번째 가격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하게 되면 이 물건을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본 물건 같은 게 표시해놨습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700m, 용산역에 800m, 동쪽으로 용산민족공원에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지 우수합니다. 자, 본 물건 개요를 보게 되면 상호가 에르모소 용산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가 있는 2023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60호의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16층 물건이네요. 자, 토지 한번 볼까요? 자, 건물에 대한 건 아직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고, 건축물 현황을 봤을 때 16층까지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투룸형 오피스텔 신축 물건입니다. 자, 준공 연수 좀 볼까요? 준공 연수가 사용일 승인일이 2023년도 11월 24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굳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근데 현재로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2024년도 60제곱미터 미만, 서울권 같은 경우에 6억 미만의 2024년 10월 1월 10일 이후 준공이 난 물건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아쉽게도 주택수에 들어가네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물건에 있어서 한번 1억 5천 중요한 돈이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지금 이 물건이네요. 자, 나가야 되겠죠. 대로변에 있다고 하니까 이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뒤쪽으로가 지금 효창공원역일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아래쪽 이쪽으로가 지금 그 국제업무지구, 지금 이쪽 동쪽으로가 지금 이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 한 1.1km 그 전방이 민족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6차선 대로변에 형성되어 있는 선시공 후분야 용적 전용률이 67%라고 적혀 있네요. 지금 현재 거의 다 준공이 완료돼서 직접 가서 보시고 오신 물건의 매수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과연 이 물건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효창공원 앞역에 3080 도심공강 8차 이 지역이 후보지로 현재 선정되어 있고, 동의율은 지금 대지분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80 도심공강 8차의 후보지로 내에 위치되어 있는 물건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아래쪽으로 용산역, 그리고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그리고 건너편으로 민족공원, 지금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 그 부지가 있다라고 위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접적인 호재, 직접적인 호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지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 있어서 교통 호재와 그리고 주변에 여러 지금 정비창 부지의 어떤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재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연 본 물건에 있어서의 가격이 적정한가라고 봤을 때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후보지 섹터권 내에는 동일한 신규 물건이 비교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찾기에는 가격이 적정한가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거리에 보게 되면은 리버파큐 뷰와 시무어가 최근 1, 2년 사이에 1년 이내에 지금 리버파큐 뷰는 준공권이 떨어졌고요. 시무어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정도 된 거 알고 있는데 본 지금 건물들이 현재 준공이 되고 현재 분양이 되고 임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용률이나 전용 평수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구성에 대한 그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두 물건과 본 위치의 물건을 비교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분양가, 평당 분양가, 그리고 전세 보증, 전세가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유리한 입장, 경쟁력이 있는 그 금액대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1억 5천 투자에 있어서는. 또한 용산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 두 번째 상담도 그랬지만 용산 지역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뛰다 보니까 강남구와 용산구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확대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지역이 용산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본 물건에 있어서는 갭 투자가 원칙적으로 차단됩니다. 불가능해 주고요. 또한 지금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88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형 오피스텔,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서 신축만 가능했는데 구축까지도 주택수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물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용산 지역에 그리고 주변에 호재가 있는 본 물건도 직접적인 호재가 가능할 수 있는 물건의 투자 not bad,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설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투자 해봄직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총 3가지를 따져주셨죠. 입지, 호재, 가격. 이 모든 면에서 나쁘지 않고 정말 나중에 재개발로 결정이 됐을 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조금씩 해제하고자 하는 시그널 보이고 있고 추후에 이 용산구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드립니다.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에 경남 아너스빌 매매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매도에 대한 고민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담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시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보유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을까 네, 그러실 것 좀 같아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신분당선 상현역의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아파트고요. 7개 동 최고 30층 70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자, 2011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14년차 아파트고요. 최근에 지금 실거래가를 봤을 때 33평이 11억 2,500, 34평이 10억 5천. 좀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용 84제곱미터 동일합니다. 33평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1억 1,800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마이너스 하락률 9.31%. 많이 지금 회복하는 단계죠. 또한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층수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10억 5천만 원 정도의 4층이 거래됐네. 저층이다 보니까 좀 싸게 거래된 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1억 8천, 마이너스 14.63%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 생활,
그리고 교통 여건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정주 여건 우수하다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몇 주 차죠? 거의 한 21주 차. 21주차 상승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불거진 열기가 수도권 메인 지역으로 먼저 갈 겁니다. 지난주에 그 지역들을 말씀드렸고 이 지역은 용인시 수지구이나 용인시긴 하지만 앞에 경남 아나스빌 앞에 광교라는 게 붙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교가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약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때 급상승보다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어떤 시그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앵커하고 분장실에서 얘기했을 때도 금리 인하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3%가 넘을 줄 알았는데 현재 2.9%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냐가 지금은 물음표가 그려지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진행되는구나. 자, 매도 시기를 본아파트는 매도 시기를 한 템포 늦추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생활 여건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면서 매도 타이밍 나중에 천천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밀 포일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규제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하남시 네. 가미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준공 연수가 보시는 대로 2021년도 만 3년 전밖에 안 됐죠.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고 자, 이 가밀지구 인근에 최근에 88 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했던 얘기 나왔었죠. 네. 하남시 감북동이나 가밀동 이 일대 주변에 또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남 세곡동 쪽하고 이 일대도 지금 후보지로 들어가 있는 88 부동산 대책에 나와 있는 인근의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금 묶이는 지역 최근에 또 발표한 데가 있어요. 그 지역들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공급 택지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자, 가밀지구 내에 있는 포엘시티 푸르지오 라포레입니다.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5호선 마천역 1.1k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3호선 하남연장역 연장선 예정역 가밀역에 1.1km 떨어져 있다라고 위치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9개동 29층 아파트 79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금액을 봤을 때 35평, 38평 11억대 초반 11억대 중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본 아파트는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신축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의 신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금액이 상투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생활, 교육 우수합니다. 단 아직까지는 교통이 좀 불편해요. 이 아파트와 함께 제가 볼 때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송파구 장지동과 문정동 쪽에 있는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매수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가밀 포엘시티 푸르지오 라포레 아파트 분석해 봤는데요. 신축 아파트이고 가격이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이 아파트 하나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인근에 지금 위례신도시 송파도 인근에 함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분석을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넓게 열어두시고 발품 팔아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신형 체르니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내년에 자동 말소가 될 예정이라서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 중인데요.
여기 모아타운으로 호재가 있는데 보유하면 양재 이동과 더불어서 개발 호재 기대해도 될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임대사업자 관련한 상담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임대사업자가 만료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의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말씀하셨잖아요. 네. 8년입니까? 지금 10년입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를 제외한 물건에 한해서 네. 10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의 아파트로 임대사업자를 낸 가장 늦게 낸 임대사업자의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면 본 아파트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750m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본다고 하게 되면 양재 2동과 개포 4동 사이에 들어가는 포이 사거리에 위례 과천선 역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확장이고 펜으로 가죠. 요 위치입니다. 양재역이고요. 본 아파트의 위치입니다. 본 아파트의 위치. 괜찮죠? 향후 지금 역사가 750m 떨어져 있지만 아래쪽에 위례과천선이 바로 아래쪽 양재천만 건너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 예전의 방송 개포 4동과 개포 2동 양재 2동의 방송을 보시고 본 물건을 가지고 계실 때 문의를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이 개포 포이사거리 위쪽으로 이 위에가 개포 4동 아래쪽이 양재 2동이죠. 양재 2동 개포 4동 제가 말씀드렸죠. 개포 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아래쪽에 양재 2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일대가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등으로 지금 구획마다 진행 중이다. 동의서 받고 있고 신청했습니다. 어디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끝나더라도 가져가냐 파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동 최고 9층 175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23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287%, 건폐율이 43%.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깔고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죠. 16평에 지금 공급면적 16평에 현재 지금 실거래가 금액이 5억 7천에 찍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요를 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 가능성은 아쉽게도 낮고요. 개포 4동과 양재 2동이 개발한다 하더라도 본 물건 양재청 너머 쪽으로 본 물건을 흡수해서 같이 개발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서초 양재라는 입지와 향후 지금 양재역의 GTX-C 그리고 위례 과천선의 어떤 교통 호재를 봤을 때는 전반적인 입지, 상급지 입지에 그리고 교통 호재까지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호재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시기보다는 본 아파트의 간접적인 호재에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양재동의 아파트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가능하지 않고 기간도 더 늘어난 상태죠. 지금 분석을 해주시기로는 인근의 개포 4동, 양재 2동의 개발 호재가 거기까지 번져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아파트 자체만으로 입지도 괜찮고 교통 호재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04번 연락 주시고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분당 시범단지 48제곱미터 14평집 한 채 보유 중인데요. 재건축하면 분담금도 걱정되고 해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취득은 2014년도에 했고요. 2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양도세도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담금 걱정 때문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데 옳은 선택일까요? 자, 분당구입니다. 어떻게 경기도권의 메인 지역 과천 빼고 다 건드리는 것 같은데요. 광명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남, 광교, 수원, 용인, 수지, 지금 분당까지. 자, 경기도권에서 핫하죠. 분당, 선도지구
동의서 걷느냐고 지금 난리 났죠. 최근에 지금 삼본하고 중동인가가 지금 일단은 지금 기본 계획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또 이 시범, 분당구에 있어서 일기 신도시 시범자가 붙는 아파트들 14평 아파트라고 했죠. 지금 4개가 있거든요. 삼성한신, 한양, 그리고 현대, 우성이 있는데 14평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한양 아파트예요. 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 2014년도에 매입하신 겁니다. 자, 수인 분당선 서현역을 도보권으로 약 1km 이내에 가능하고요. 인근에 지금 보시는 대로 성남 2호선 202억이 역세권 안에 들어갑니다. 한 200m, 240m 정도.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계획도시특별법에 있어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어요. 걷고 있고 어떤 확률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높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자가 붙어있는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개 동, 32개 동, 최고 30층에 2,41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01%, 건폐율 16%, 14평의 최근 실거래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 8억까지 올라가 있죠. 8억 정도의 거래가 실거래가가 되어 있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800, 마이너스 4%,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회복했고 2014년도에 매수가를 봤을 때는 전체 기간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한 금액은 현재 실거래가는 8억대, 매입한 2014년도에 매입한 금액은 2억대 초중반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러 가지를 재건축 분담금, 시세 상승분과 비교해서 선 걱정할 게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속담에 구대기 무서워서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착각을 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이분께서 상담 내용에 1세대 1주택자죠. 거주를 안 했을 뿐이지 이거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12억 원까지,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6억 원 돈을, 만약에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판다고 하게 되면 6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 또 뭐라고 하셨죠? 2년 거주를 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죠. 근데 14년도에 매입하셨죠. 잠깐 볼까요? 짧게 가겠습니다. 자, 거주 요건은 취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지역이냐 조정 대상지역이 아니었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분당구가 우리 시청자분께서 2014년도에 한양 아파트를 매수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느냐? 아닙니다.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언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냐고 하게 되면 2017년도 8월 3일 날 지정이 돼서 2023년도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은 2017년도 8월 3일이기 때문에 본 지금 시범 한양 아파트에 14년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보유를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6억 원 양도 차익, 현재 지금 판다고 하게 되면 6억 원이고요.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있을 거고 12억 원까지는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걱정을 제가 볼 때는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본 물건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수하셨을 때 당시 가격 2억 원대, 지금 시세 8억 원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도 차익 남기시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충분한 아파트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취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 아니기 때문에 세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022128-8504번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저희 문의, 전화, 창구 모두 열려 있습니다. 02-2128-8504번 전화, 문자 모두 상담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으로 저희 토마토 집통 채널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상담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송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정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부산, 전국 많은 지역에서 수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장 열대야 기록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원래 밤이면 여름에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좀 낭만적인 여름밤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은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부동산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